제21호 태풍 한반도 접근, 전국 비상경계령 발동. 서울로서 기상특보. 제21호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전국이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은 가을철에 발생한 이례적으로 강력한 태풍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태풍 재원과 경로. 태풍 21호는 지난주 서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해 점차 세력을 키우며 북서진했다. 현재 중심 기압은 약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5m에 달하며 중심 부근에는 초속 55m에 이르는 돌풍이 동반되고 있다. 태풍의 반경은 350km 이상으로 한반도 전역이 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거쳐 30일 새벽 남해안에 근접한 뒤 경상도 내륙을 관통하여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동 속도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경로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지역별 영향 전망. 제주도. 이미 태풍 전면부에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3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강풍과 높은 파도로 해상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영남 지역, 부산, 울산, 경남.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초속 30m 안팎의 강풍과 함께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항만, 해안 저지대, 산간마을의 피해가 우려된다. 호남 및 충청. 태풍이 남해안을 관통하면서 남부와 중부지방에도 100mm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특히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 및 강원 영동. 태풍의 중심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강풍과 국지적 호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교통지연과 전력 공급 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및 지자체 대응.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국 지자체에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부산, 울산, 제주 등지에서는 이미 학교 휴업과 어선 전면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철도와 항공편 일부도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인력을 비상대기 상태로 전환했으며 해양경찰청은 연안 관광객과 낚시객들의 접근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송전탑과 변전소와 등 주요 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 복구 인력 배치를 준비 중이다. 전문가 분석과 경고.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을 최근 10년간 가장 위협적인 가을 태풍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을철은 일반적으로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는 시기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태풍의 강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대학교 기상연구소 관계자는 태풍 21호는 단순히 강풍 피해뿐 아니라 장시간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더 우려된다며 특히 산사태, 하천범람, 도심 침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수칙. 재난당국은 국민들에게 대요 외출 자제, 가정 내 비상식량과 손전 등 준비, 전기가스 점검, 간판 5개 시설물 고정, 지하주차장 및 하천 접근 금지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하며 실시간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결론. 긴장의 48시간. 태풍 21호는 앞으로 48시간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시기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최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협조가 동시에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행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 경제적 파장 전망. 태풍 21호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석 연휴 직후에 발생하면서 귀성, 귀경길 교통 혼잡과 맞물려 국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 고속도로와 철도 운행이 지연되거나 일부 구간이 통제될 가능성이 크며 항공편 결항으로 인한 혼잡도 불가피하다. 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부 지역은 벼수확과 과수 수확이 한창인데
강풍과 폭우가 겹치면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미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지난해 태풍 피해 복구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피해를 입을까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산업 역시 어선대 피와 양식장 피해가 불가피하며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수산물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 인프라와 일상생활 차질. 도시 지역에서는 정전과 통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 전력 공급 차질 시 생활 불편이 극심해질 수 있다. 지하철과 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침수된 도로로 인해 차량 통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태풍으로 인한 직접 피해보다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이어지는 간접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생활 기반 시설의 빠른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와 태풍의 양상. 최근 들어 가을철에도 강력한 태풍이 잇따라 발생하는 현상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기후연구기관은 앞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은 강력한 태풍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도시 설계,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의 목소리. 서울 도심에서 만난 한 시민은 태풍 피해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깝지만 막상 내일이 될까 두렵다며 이번에는 미리 창문을 보강하고 비상식량도 준비했다. 부산의 한 상인은 상가가 해안가와 가까워 지난번에도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더 강력한 태풍이라고 해서 밤잠을 설친다고 호소했다. 마무리. 제21호 태풍은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를 단정할 수 없으나 이미 한반도 전역은 긴장 속의 대비태세에 들어섰다. 전문가와 정부, 시민 모두가 입을 모으는 것은 단 하나. 과잉 대비는 있어도 지나친 안심은 없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2, 3일은 한반도 전체가 태풍과의 싸움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기다. 태풍 이후의 시나리오. 제21호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한 뒤에는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은 농업 피해 규모다. 벼와 과수 농가가 직격탄을 맞을 경우 올해 농산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는 서민 가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프라 복구 지연이다. 정전, 통신장애, 도로 파손 등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며칠에서 몇 주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산간 지역에서는 도로 단절과 고립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 된다. 셋째, 정신적 충격이다. 대규모 자연재해는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남기기 마련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심리상담팀을 꾸려 피해 주민들의 정신건강 지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복구와 지원 체계. 정부는 태풍이 지나간 직후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응급 복구와 함께 이재민 구호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가 파손된 가구에 대한 임시 거처 마련, 긴급 생필품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군과 경찰, 소방인력도 대규모로 투입돼 도로 정비, 하천 준설, 토사 제거 등에 나선다. 민간 차원에서도 다원봉사단과 구호단체들이 발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얻어야 할 교훈.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단순한 기상재해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저지대 주거지 집중, 노후 인프라, 도시 배수 체계 한계 등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한 응급 대응이 아니라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기후학자는 앞으로 태풍은 더 강해지고 더 자주 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태풍을 계기로 재난관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 제21호 태풍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풍 이후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복구와 회복력이라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경험은 재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일깨워줄 것이다. 정부, 지자체, 시민 모두의 협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파제다. 가을철 태풍 전망. 추석 이후 북서태평양의 변수. 추석 연휴 이후 한반도의 날씨를 좌우할 또 하나의 변수는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태풍입니다. 9월 말 10월 중순은 전통적으로 가을 태풍의 길목으로 남중국해와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태풍이 일본 열도나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태풍 발생 가능 해역. 필리핀 동쪽 해역,
아직 해수면 온도가 28에서 29도씨로 높아 태풍 에너지원이 충분합니다. 남중국해 북부, 계절풍 전환기라서 국지적 발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동 경로 시나리오, 현재 수치 예보 모델인 ECMWF, GFS 등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 A, 발생 후 일본 열도를 향해 북동진, 한반도 직접 영향은 제한적, 다만 동해안 풍랑 간접 강풍 가능. 시나리오 B,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서진 후 북상, 제주 남해안 직접 영향, 한반도 전역에 비와 강풍 동반. 시나리오 C, 남해안 접근 전 중국 대륙으로 상륙, 한반도 서쪽은 흐림 간접 영향, 동쪽은 비 비교적 적음. 추석 이후 기상 패턴과 태풍 접점. 추석 직후 10월 11일, 12일에는 이미 기압골 통과로 전국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태풍이 겹친다면 정체전선 플러스 태풍 간섭 효과로 국지적 폭우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태풍이 일본 쪽으로 치우치면 한반도는 건조한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일시적 맑음과 큰 일교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활, 산업 영향, 귀경길 교통, 태풍 접근 시 항공편 해상 운항 차질 우려, 농업, 추수기와 겹쳐 태풍 피해 시 농작물 손실 위험, 산업, 해상 물류 및 항만 운영 차질, 특히 남해안 부상권 주의 필요. 결론, 추석 연휴 후반부와 10월 중순은 기압골, 아열대 고기압, 북쪽 한기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잡한 시기이며 여기에 태풍까지 겹칠 경우 기상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됩니다. 현재로서는 10월 둘째 주, 셋째 주 초반 사이 북서태평양 태풍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해안 및 제주를 중심으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며 여름의 피로를 털어내고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듯하지만 한반도 상공은 지금 단순한 계절 교체가 아닌 복잡한 기압전쟁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평온함 뒤에는 우리 생활과 직결된 기후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표면적으로는 맑고 차분해 보이지만 대기 상층에서는 이미 격렬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열대 제트와 상층 발산, 보이지 않는 대기 폭풍. 현재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상층 한기가 내려오면서 아열대 제트가 중부지방까지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트가 지나갈 때 제트 핵 주변에서는 강한 발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상공의 발산을 메우기 위해 지상의 공기가 급격히 상승하고 그 결과 두텁고 흐린 구름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오후로 갈수록 지상 고기압이 활성화되면서 상승 기류를 억제해 구름이 빠르게 솟아납니다. 결국 하늘은 다시 열리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차가운 공기의 잔영입니다. 500 HPA 고도 상황을 보면 영하 7에서 영하 11도의 붉은 기온대가 충청 남부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상하이 근처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뜻이며 우리나라 상공은 불안정한 기류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층 트라프와 발산 수렴의 충돌. 서해상에는 약한 상층 트라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트라프 전면은 공기가 상층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그 하층은 수렴이 집중되는 구역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트라프의 힘이 약해 지상에는 고기압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전국적으로 높은 구름대가 하늘을 덮으며 은근한 불안정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태풍 전선의 흐름, 사라지는 19호, 소멸하는 20호, 태동하는 21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역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19호 태풍, 이미 온대저기압으로 성질이 바뀌어 날짜 변경선을 지나 서태평양으로 소멸 중입니다. 20호 태풍 부활로이는 라오스 북부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뒤 육상 마찰로 소멸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93W 열대요란, 서쪽 해상 약 740km 지점에서 어제 발생. 현재 환경 조건은 매우 우호적입니다. 해수온도 28도 이상, 연직시어 5에서 10노트로 매우 낮음, 상층 유출 원활.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93W는 제21호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칭은 미국이 제출한 마트모, 관하 북마리아나 언어로 폭을 하다, 즉 무섭고 위협적이란 뜻을 품고 있어 태풍의 위력이 크게 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태풍 하나의 발생이 아니라 추석 연휴와 맞물려 한반도 기후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 기상 전망, 흐림석의 맑음, 그러나 불안한 기류. 오늘 오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서서히 맑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층 한기가 여전히 머물러 있어 기온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18도에서 25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음. 늦은 밤, 영남 중부, 특히 대구동 일부 지역에서 상층 기압골 스침으로 약간 소나기 가능성. 내일 10월 1일, 본격적인 10월의 문을 여는 날. 세 달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는 서해를 중심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침, 복사 냉각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기온이 떨어지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9도로 충청 호남 지역은 평년보다 낮아 다소 쌀쌀합니다. 낮, 대부분 맑으나 상층 기류의 불안정으로 구름대 잔존. 기후 논평, 평호남 뒤에 불안. 이번 9월 말 10월 초 한반도의 날씨는 단순한 일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상층 한기와 아열대 고기압의 충돌, 사라지는 태풍과 새롭게 태동하는 태풍의 교차, 맑음과 흐림을 오가는 극단적 변동성. 이는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맞붙는 양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재난 대비와 기후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 오늘의 날씨는 흐림 속의 맑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상층의 불안정과 태풍의 태동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계절의 인사말이 아니라 다가오는 10월의 기후 변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경각심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우리는 단지 귀성 귀경길의 편의만이 아니라 기후의 변덕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도 맞서야 합니다. 10월 초 날씨 심층 분석, 이례적 더위와 간헐적 비, 뚜렷해지는 환절기 신호. 10월 초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날씨는 전형적인 환절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성 고기압, 남서쪽 저기압, 북쪽 한기가 교차하면서 맑음과 비, 그리고 큰 일교차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아침 동안 맑음 우세, 하지만 불안정성 존재. 10월 1일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온은 19도에서 28도 분포로 전남 내륙과 영남 중남부는 28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오후 3시경 상층 트러프가 지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한때 소나기가 예상돼 대기 불안정성이 드러납니다. 10월 2일 구름 많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북쪽에서 약한 고기압이 내려오지만 중국 내륙에서 유입되는 상층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에서 20도로 평년보다 2도 이상 높고 충청 일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은 19에서 25도로 구름 많은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밤이 되면 기압골이 다시 접근하면서 호남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전국 대부분 비, 지역별 차등. 연휴 첫날 아침에는 남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및 제주도는 20에서 50mm의 많은 비, 그 외 대부분 지역은 10mm 미만의 약한 비,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는 기압골 영향에서 벗어나 비가 거의 없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및 제주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월 4일 한기 북상, 아열대 고기압 재진입. 4일에는 상층의 한기가 북상하면서 제주 남쪽에 머물던 아열대 고기압이 다시 남부지방까지 북상합니다. 이로 인해 대기는 온난 다습해지고 구름이 걷히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3에서 22도, 평년보다 3도에서 4도 높고 낮 기온은 21에서 28도, 특히 서울을 포함한 서쪽 내륙은 28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종합 분석. 환절기 특징, 낮 동안 이례적 고온, 오후 국시성 소나기, 흐리고 습한 날씨가 교차. 위험 요소. 남해안 제주 지역은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어 침수, 산사태 대비 필요. 생활 영향. 서울 등 대도시 주민들은 10월 초에도 여름 같은 더위를 체감할 가능성이 큼.
정리하면 이번 연휴 기간의 날씨는 맑음, 비, 더위가 교차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10월 초조차 안정적인 가을 날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말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북쪽 한기, 서해상 기압골, 아열대 고기압이 교차하는 복잡한 기압계 속에 들어갑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맑은 날보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귀성 귀경길과 연휴 계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월 5일 한기 남하, 서해상 기압골 발달, 만주 지역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로 한기를 끌어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따뜻한 남쪽 공기와 만나며 서해상의 기압골이 점차 발달합니다. 날씨, 전국이 대체로 흐림, 곳곳에 빗방울 가능성. 낮 기온은 19에서 25도로 두꺼운 구름층으로 인해 기온 상승 제한. 10월 6일 추석 당일 전국 비 확대. ECWMF-IAI 모델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10월 6일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저녁 무렵에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도 있겠지만 귀성길 차례 준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10월 7일 또다시 전국 비. 7일에는 다시 전국적인 비가 내리고 밤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틀 연속 이어지는 강수로 연휴 초반 분위기는 다소 눅눅해질 수 있습니다. 10월 8일에서 10일 구름 많고 늦더위 급승. 연휴 중반부에는 비가 잦아들고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남쪽에서 아열대 고기압이 북상해 중부지방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체감상 더운 날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늦더위로 인한 불쾌지수 상승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0월 10일에서 12일 기압골 재진입, 전국 비. 연휴 막바지에는 새로운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귀성길 요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와 겹쳐 불편이 예상됩니다. 종합분석. 연휴 날씨 키워드. 흐림, 비, 간헐적 늦더위.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많음. 야외 활동 및 여행 계획의 변수. 교통 영향. 귀성 6일, 기경 10일, 12일. 강수와 교통 혼잡이 겹쳐 주의. 기후 패턴 특징. 북쪽 한기와 남쪽 아열대 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주며 기후 전환기적 불안정성 극대화. 이번 추석 연휴는 청명한 가을 하늘보다는 흐리고 비 내리는 날이 많고 중간에는 이례적 더위까지 겹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